네, 영어를 위한 당연한 선택, 팡트입니다. 네, 간단한 양력 소개고요, 그렇죠?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시는 있음에서 고등부 영어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어떤 식으로 동패고 내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패고 시험 자체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2025년 중순에 들어서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좀 최신화된 경향들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동패고 영어 시험 자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올해 좀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학년별로 조금 다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고 있죠, 그렇죠? 해서 되게 쉬웠어요. 네, 굉장히 쉬운 시험들이 2번이 진행이 됐고, 다만 이게 앞으로도 무조건 쉬울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걸 예상하고 공부하면 사실 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이렇다라는 거고, 반대로 2학년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좀 쉽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1등급 컷이 90점대 후반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어려웠던 시험은 90점 초반이었고 그나마 괜찮았던 게 90점대 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과 1학년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험적인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동패고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렇죠? 새로운 문장이나 어휘, 지문, 그리고 변형된 문장, 지문, 어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새롭게 등장한 문장들이나 어휘들이 난이도가 높아요. 적당히 쉬운 거를 바꿔서 뭐 바꾼 게 의미가 없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어렵다 보니 영어적으로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 1번하고 2번 선지를 제가 조금 이제 가져온 건데, 한번 혹시 학생들이시라면, 그리고 혹시 어머님들이시더라도 잠깐 멈춰놓고 이 1번, 2번 문장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멈춰놓고. 해보셨나요? 한번 확인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해석 드리면, 당신이 보게 되는 어떤 것도 뇌에 의해서 인식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이 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뇌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건요, 결국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보게 되는 것 중에 아무것도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보게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뇌가 보진 못한다, 이 얘기야. 결국에 어떤 전체 그리고 부분, 요 차이가 드러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뭔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저 any와 cannot, 그리고 not과 everything, 요런 어떤 영어 구문에 있어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면 요 1번, 2번 문장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해 보이는 문장들을 갖다가 구분을 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 문장들은 실제 뭐 지문이라든지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구조의 문장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지문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요 중간부터 요 부분이 원래 없던 지문이에요. 근데 추가된 겁니다.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선지들도 원래 없던 문장들을 추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것들도 변형을 시켜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에 있는 새로운 어휘나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모아놔 봤어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패고 시험에 새롭게 등장한 어휘인데 제가 실제 유의어 반의어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그 리스트에 담아놨었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어들이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지문에 없었던 단어인데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deviation이라든가 아니면 뭐 incidental, 뭐 somber, redundant, reciprocal, 이런 단어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단어들, 고등학교 3학년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그냥 내신 시험에 1, 2학년 시험에 그냥 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미리 정리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기본기가 출중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요걸 좀 처리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휘가 많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형 문제입니다. 사실 논술형 문제는 학년마다 그 문제의 개수가 좀 상이합니다. 1학년은 보통 2문제가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2학년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얘기하신 것이 2학기 때부터는 좀 개수를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3학년은 항상 4~5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학년별로 이 문제의 수 자체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 논술형이라는 이 문항은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 2점이 아쉬운 시험들이 많아요. 한 문제 틀리면 90점대 후반이 1등급 컷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에 단답형이라고 해서 뭐 한두 단어만 쓰면 되긴 하지만 그 문장에서 맞는 형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영어적인 이 감각이나 아니면 결국 영어적인 문법적 기초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문장형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 문장들을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기본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에서 보통 중학교 때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패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시험들이 다 그렇겠지만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술형 문제 나왔던 상황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대화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빈칸을 뚫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대화문 자체도 그리고 이런 요약문들 자체도 전부 당연히 원래 지문에 없던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들어갈 말의 의미 그리고 들어갈 말의 형태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이 동패고에서 내신 문제를 낼 때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거의 킬러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문 자체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제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에 대해서 일치불일치를 판단할 때도 굉장히 세부적인 판단을 요구해요. 대충 그냥 이게 지금 이런 의미겠구나. 지금 이 선지에 있는 문장이 이런 뜻이겠구나. 요거를 크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요게 지금 최근 시험들에 나왔었던 어떤 지문들의 주제를 제가 한 문장 정도씩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 물고기의 전기장을 이용한 의사소통 그 방식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뭐 이제 머리 쪽에 대해서는 음전하를 띄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거리가 어떠며 약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컬러, 색깔이죠. 색깔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우주와 이 인간의 인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생성된다. 이런 말들을 했고 뭐 실제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인체 발달의 복잡한 상호작용, 무작위적 변이와 비무작위적 선택. 이게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지문들을 갖다가 실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고1, 2 모의고사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사용하고 있는 현재 동패고 내신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일치불일치를 내니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였고 이게 왜 틀렸는지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해석을 해보면 의사들이 착용 가능한 건강 장비들을 통해서 감시를 받고 있고 그 의사들이 어떤 개별적인 피드백을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틀렸던 이유가 단 하나예요. monitored 있죠. 그렇죠? 의사들은요. 감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monitored 하나 때문에 이게 틀린 문장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지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의미가 어떻겠다 이런 정도보다는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치불일치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좀 정리를 드리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많고 새로운 어휘나 구문,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이 영어 기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쌓아왔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내신 수업에도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질문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험 기간 동안에도 조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기본기를 좀 갖춰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문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당시에 애초에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시험을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마디 정도로 제 내신 대비를 표현한다면 일단 꼼꼼함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챙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적중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영순이라고 사실 적어놨는데 필기 정리입니다. 저 필기라는 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시험 자체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필기 그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완전 헛우물 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 영어라는 과목 특성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경우가 종종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게 많이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하면 사실 이 시험 대비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필기 정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아이들 필기를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수업으로 쳐줍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 워크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크북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뭔가 좀 노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중 교재나 아니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갖다 짜깁기 하는 게 아니라 100% 자체 제작입니다. 과정이 되게 간단해요. 사실 동패고 시험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북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깔끔하게 실제 수업에 대한 어떤 복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의어 반의어 정리 리스트입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아해 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아까 앞에서 정리드렸던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나왔다라는 단어들. 그 단어들 아까 앞에 있는 건 적어도 제가 전부 다 유의어 반의어 정리 리스트에서 정리했던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 과목 특성상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실 구문적인 실력이 있고 그렇다고 한들 사실 단어 모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이 단어 리스트들을 줌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적중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많이 하고요. 마지막에 리스트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700개에서 800개 정도 단어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 팡티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학교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변형이나 이런 것들의 강도도 되게 세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가장 최근 시험에서 저희가 지금 동패고 1학년 같은 경우는 100점이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전주에 제가 만든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거의 10문제 가까이 틀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당연히 2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내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정비이고 굉장한 훈련, 연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든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서술형 특강입니다. 진행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서술형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본기가 필요한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 서술형을 어쨌든 학생들이 저랑 같이 방학 기간 동안 같이 준비를 한 게 아니라면 결국에 그냥 애매한 상태로 시험 기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학생들은 그럼 서술형을 어쨌든 못 푸는 건가?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술형의 비중도 커진다 그랬고 1학년인 경우에도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리면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요걸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결국 내신 기간 동안 제가 1회에서 2회 정도 이 정규 수업의 일부분을 서술형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갖고 함께 풀어주고 있고요. 그 문제들은 전부 자체 제작입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서술형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서술형이 약하다라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부적인 내용 정리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결국 이 문장들 단위로 지문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실제론 이런 거 나오면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표고 시험 자체가 그런 문장들을 디테일하게 밑줄을 쳐놓고 그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장 단위로 아래다가 다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이 문장 이 뜻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 문장 이 뜻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좀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수업으로 당연히 도움을 받겠지만 이렇게 자료들로도 도움을 받고 있다. 당연히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나 아니면 주제 제목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내신 하면요. 수행평가가 빠질 수가 없죠. 지금 비중이 거의 40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아이들 단어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지문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패고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면 그걸 제가 다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내주면 뭐 학생들이 뭐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GPT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어쨌든 학교 가서 썼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좀 없애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행평가 관리 들어가고 있고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질의응답.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질문하는 걸 또 조금 뭐 무서워하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카톡으로도 질문을 받고 전화로도 질문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이 많든 적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원에서 실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조교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역시나 미달자 관리와 보강인데요. 학생들이 뭐 미달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남아서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일이나 이럴 때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직접 남겨요. 일요일에.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남겨서 그때 직접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고 질문 받고 안 된 거 있으면 사실은 거의 끝까지 남겨서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달자들을 주말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매 수업마다 1시간씩 추가적으로 보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수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첨삭을 하면서 질의응답 받고 숙제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에 한해서는 직전 보강을 시험 전날에도 하고 새벽에도 아침 7시에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사실 정리한 것들을 정말 까먹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하고 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과 미달자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정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문법 정리. 이제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손필기로 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문법 문제가 동표고 시험에 있어서 뭐 비중 자체가 큰 편은 아닌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뻔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뻔한 부분들을 다 체크해 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닌 이상 이 문법 정리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 문장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가끔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 문장을 정리하게 되면 단순히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 문장들을 정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별로 어느 정도 풀이 방법들이 존재해요. 조금 주의할 점들이 특히 많이 존재하는데 동패고 시험에서 이런 점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그걸 유형별로 정리하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금 동패고 1 같은 경우는 교과서 기출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기출들만 같이 수업 때 풀고 그거를 해설을 해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 정리를 하면서 학교 부교재에 있는 혹시 뭐 컨텐츠라든지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적중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이제 시험 때 냈던 선지가 그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단어 적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례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단어 적중된 것들, 선지에 그대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사실 학생들 피드백 중에 제일 많은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알려주신 단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알려주신 단어, 직전 보강 때 알려주신 단어 다 많이 나왔습니다. 알려주신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들이 나가거나 자료들이 나가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과 마무리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반부 성과인데요. 동패고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전부 다 100점을 배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90점대나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2학년 100점도 있는데요. 이게 3학년 100점이나 3학년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 2학년 때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3학년에 거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잘하고 있던 친구들 또는 뭐 못하고 있던 친구들도 올라와서 3학년 때 또 점수가 100점이 나오거나 잘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3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동패고 1이 사실 이 100점이 2명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성과 혹시 궁금하시다면 잠깐 멈춰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성과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성과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삶이라는 건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학생들이시든 부모님들께서든 어떤 지금 이제 본인의 학생 또는 본인의 입시나 어떤 내신을 위한 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실 텐데요. 그 선택에 있어서 저를 선택하신다면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거 아시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영어를 위한 당연한 선택 팡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